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내 대부분 지역에 한파 경보가 발효된 가운데 중국 북부지방에서 내려오는 찬 기압의 영향으로 강추위는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철원이 영하 8.1도, 양구 영하 7.3도, 인제 영하 6.3도, 춘천 영하 6.2도, 홍천과 화천이 영하 5.9도를 기록했고 내일과 모레도 아침 최저 기온이 영하 17도를 밑도는 등 추위가 예상됩니다. 또 어제 내린 눈으로 인해 빙판길이나 도로 살얼음이 많아 출퇴근 차량 운행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춘천 문화방송이 연말 기획으로 준비한 강원 민심을 읽다 여론조사 기획보도입니다. 먼저 취임 6개월을 맞은 육동안 춘천시장인데요. 긍정평가가 부정평가보다 유의미하게 높았습니다. 김도균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 6월 1일에 치러진 지방선거. 국민의힘 바람 속에 춘천 시민들은 더불어민주당 육동안 춘천시장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취임 6개월 뒤 평가는 어떻게 달라졌는지 살펴봤습니다. 6개월이 지난 이달 중순 매우 잘한다와 잘하는 편이다가 47.2%, 잘 못하는 편이다와 매우 잘 못한다가 26.8%로 긍정평가가 부정평가보다 20%포인트 이상 높게 나왔습니다. 6일 지방선거 당시 득표율이 45.62%니까 6시장에 대한 긍정적인 민심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잘 모르겠다고 응답한 사람도 26%나 됐습니다. 춘천 권역별로 자세히 살펴보면 총 7개 선거구 가운데 강남동과 교동, 후평동이 포함된 춘천 1, 2, 3 선거구에서는 오차범위 안에서 잘한다는 응답이 앞섰습니다. 석사동과 퇴계동 등 동지역과 신부급과 서면 등 춘천 을 선거구 지역에서는 오차범위를 넘어 잘한다는 응답이 많았습니다. 2번 연속으로 시장을 교체할 정도로 정치적 민감도가 높은 춘천시, 중소도시임에도 지역별로 지지하는 정당이 엇갈렸습니다. 오차범위 안에서 춘천 7개 선거구 중 더불어민주당은 4곳, 국민의힘은 2곳에서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효자 이동과 석사동 지역인 춘천 4선거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유일하게 오차범위 밖 우위를 점했습니다. 정의당은 이번 선거에서 춘천에서 처음으로 의회에 입성했지만 지지율은 모든 선거구에서 5%를 넘지 못했습니다. 철원, 화천, 양구 군수의 군정평가를 묻는 응답에서는 최문순 화천 군수만 오차범위를 넘어 긍정평가 63.6%로 부정평가 29.1%보다 2배 많았습니다. 이현종 철원 군수는 오차범위 안에서 부정평가가 앞섰고 서흥원 양구 군수는 오차범위 안에서 긍정평가가 많았습니다. 이번 여론조사는 춘천 MBC가 리얼미터에 의뢰해 지난 15일부터 사흘 동안 실시됐고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MBC 뉴스 김도균입니다. 네, 앞서 보신 대로 춘천 MBC는 여론조사를 단독 실시해서 집중 보도해드렸습니다. 선거 이후 불과 6개월여 만에 부정평가가 높아졌는데요. 강원도민 민심 변화를 조사하고 직접 취재한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허주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민심은 생물이라는 말처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가 변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9일에 치러진 대선에서 윤 대통령이 강원도에서 높은 득표율을 기록했지 않습니까? 지금은 평가가 어떤가요?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강원 민심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네.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보다 부정평가가 11%포인트 이상 높게 나왔습니다. 대선 당시 강원도 득표율은 54%를 넘었는데요. 전국 득표율보다 5%포인트 이상 높았습니다. 네. 그런데 취임 9개월 만에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보다 더 높아진 겁니다. 네, 윤 대통령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는 높아졌는데 강원도의 정당 지지도는 어떻게 바뀌었나요? 네, 6일 지방선거 직전인 5월과 비교하면 국민의힘 지지도는 내려가고 더불어민주당 지지도는 올라갔습니다. 네. 정의당은 큰 차이가 없었는데요. 중요한 건 19%포인트까지 벌어졌던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격차가 7개월 만에 3분의 1 수준으로 좁아졌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대통령과 여당에 대한 지지도가 낮아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김진태 강원도지사도 여당이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김진태 도정에 대한 강원도 민심도 좀
달라졌을 것 같은데요. 네, 말씀하신 대로 잘 못한다는 부정평가가 과반 이상으로 나왔습니다. 김 지사가 선거 때는 과반이 넘는 54.07%의 득표율로 당선이 됐는데 네. 취임 6개월 만에 오히려 부정평가가 과반을 넘게 된 겁니다. 네. 그렇다면 김진태 지사의 대표 공약에 대해선 어떤 평가가 나왔는지 좀 권역별로 짚어보시죠. 네, 먼저 춘천권 대표 공약인데요. 네. 한국은행 본점 춘천 유치에 대해 가능성이 낮다는 응답이 60%를 넘었고 가능성이 높다는 응답은 20%에 그쳤습니다. 네. 그리고 삼성반도체 원주 유치에 대해서도 가능성이 낮다는 응답이 과반을 넘었고 가능성이 높다는 30%로 나타났습니다. 영동 권역에는 도청 제2청사 강릉 신설을 공약했었는데 역시 가능성이 낮다가 과반을 넘어서 세 가지 대표 공약 모두 부정적인 전망이 우세했습니다. 네, 김진태 도지사의 대표 공약 모두에 대해서 좀 가능성이 낮다라고들 보시는 것 같은데요. 다음은 교육감입니다. 교육감 선거는 정당 공천이 없는데 교육감의 교육 정책에 대한 평가는 어떻습니까? 네, 역시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보다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네. 9%포인트 이상 차이가 났는데요. 그런데 잘 모르겠다는 응답이 30%를 넘어서 긍정평가보다 더 높게 나타나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신교육감의 대표 공약인 강원 학생 진단평가에 대해서는 도움이 된다는 긍정평가가 부정평가보다 10%포인트 이상 높았고 잘 모르다는 응답도 20%를 넘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오는 2024년에는 국회의원 선거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이번 여론조사에 국회의원도 포함이 됐죠. 현재 국회의원에 대한 평가는 어떻습니까? 네, 춘천, 철원, 화천, 양구, 갑을 선거구에 대해서 저희 춘천 MBC가 여론조사를 실시했었는데요. 네. 먼저 갑 선거구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허영 의원이 다시 출마할 경우 지지하겠냐고 물었더니 지지하지 않겠다는 의사가 지지하겠다는 의사보다 더 많았습니다. 그런데 4.5%포인트 차이여서 오차 범위 아닙니다. 또 선거가 1년 이상 남아있다 보니 잘 모르겠다는 응답도 21%나 됐습니다. 특히 을 선거구 한기호 의원은 지지하지 않겠다는 의사가 지지하겠다는 의사보다 17%포인트 이상 오차 범위를 넘어서 높게 나왔습니다. 네, 아직 1년 이상 남아있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앞선 보도에서 일부 기초단체장에 대한 언급도 있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네, 앞서 김두균 기자 리포트에서 보신 것처럼 육동환 시장과 최문순 군수만 긍정평가가 나왔는데요. 네. 특히 육 시장은 6.1 지방선거 당시 국민의힘 바람 속에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출마를 했고 또 당선된 뒤에도 좋은 평가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은 춘천 MBC가 단독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대해서 허주희 기자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강원도의 지역 총소득이 제주에 이어 전국에서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1년 지역소득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지역 총소득은 2,099조 원이며 강원도는 전국의 2.2% 47조 원으로 제주에 이어 가장 적었습니다. 강원도의 1인당 개인소득도 2,104만 원으로 전국 평균 2,222만 원보다 118만 원 낮았습니다. 강원도의 지역 내 총생산 성장률도 3.7%로 전국 평균 4.2%보다 낮았습니다. 서울과 경기는 각각 43조 원, 31조 원씩 다른 지역에서 소득이 순유입된 반면 강원도는 4조 원이 순유출됐습니다. 강원도 아파트 가격이 지난주보다 0.24% 떨어지며 지난 8월 다섯째 주부터 4달 연속으로 하락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전국에서 가장 적은 하락폭을 나타냈는데 한국부동산원은 재고와 거래 물량이 적은 것이 이유라고 밝혔습니다. 춘천은 0.47% 떨어져 22주 연속, 원주가 0.27% 떨어져 32주 연속으로 떨어졌습니다. 강원 남부의 교통 불편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동서 육축고속도로의 사업 준비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최근 강원도가 정부에 건의할 노선안을 마련했는데요. 태백 분기점 위치가 기존안보다 도심과 크게 가까워진 게 특징입니다. 이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강원도가 마련한 동서육축 고속도로 영월 삼척 구간 정부 건의안입니다. 정선 분기점 위치는 정선군 남면 행정복지센터 부근에, 태백 분기점은 삼수령 일대 한국수자원공사 태백지사 주변으로, 마지막 삼척 분기점은
동해 고속도로와 만나는 기존 삼척 IC에 자리한 모습입니다. 이번 건의안은 태백 분기점 위치가 바뀐 것이 특징입니다. 기존 북부 지역 광동댐 부근에서 도심과 가깝게 내려왔습니다. 태백 지역 정치권과 시민단체가 한 목소리로 도지사에게 요구한 수정안이 반영된 겁니다. 7월부터 동서고속도로 지역 의견 반영을 위한 용역이 실시되었고 내륙의 섬이라고 불리는 태백시는 교통망 개선이 최우선 과제이기에 강원도와 지속한 협의한 내용이 반영된 것 같습니다. 이번 노선안에 따라 태백 분기점에서 도심까지 이동 소요 시간은 기존안보다 대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존안대로라면 태백 황지동과 장성동에서 분기점까지는 3-40분이 걸리는데 노선안이 바뀌며 이동 시간이 10분가량 단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강원도는 이번 건의안을 정부에 조만간 제출할 예정입니다. 강원 남부 폐광 지역의 발전을 도움이 될 수 있는 노선안을 연말이나 내년 초에 국토부에 건의할 생각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동서육축 고속도로 조성 사업은 내년에 기재부 예비타당성 조사를 시작으로 4-5년 안에 착공될 예정인데 강원도안이 실제 설계에 반영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준호입니다. 춘천 시민사회단체 네트워크는 성명을 내고 강원도청사 부지 선정 과정에 여러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심사 결과 공개 등을 촉구했습니다. 춘천 시민사회단체 네트워크는 부지선정위원회가 고은리 부지 면적을 축소해 비용 경제성 항목에서 유리하도록 했고 100만 제곱미터 행정복합타운 조성을 위해서는 수천억 원의 예산이 드는데 강원도의 재정 형편으로는 부담하기 힘들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강원도가 이런 의혹에 대해서 명확한 근거와 심사 결과를 공개해 의혹 해소에 나서라고 촉구했습니다. 내신 1등급을 산출하기 위해 최소 학생 수를 채우지 못해 1등급이 한 명도 나오지 않는 고등학교가 강원도에는 12곳에 달해 전국에서 가장 많았습니다.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과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상대평가 체제에서 내신 1등급 기준을 상위 4%로 규정해 1등급이 한 명이라도 나오려면 전체 학생 수가 적어도 13명 이상인 학교로 제한된다며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모바일 춘천사랑 상품권 판매 시간이 새해부터 오전 9시에서 10시로 1시간 늦춰집니다. 춘천시는 그동안 다른 지자체의 상품권과 시간대가 겹쳐 접속자 증가로 인한 서버 불안정 등 불편이 계속되자 1월 1일부터 모바일 상품권 판매 시간을 오전 10시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낙석 사고가 있었던 의암댐 피암터널 인근에서 통행이 금지됩니다. 춘천시는 낙석 방지망 설치 공사를 위해 오는 26일부터 30일 사이 의암댐과 대원사 구간에서 차량 통행을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9일 의암댐 피암터널 인근 도로 옆 비탈면에서 바위 15톤이 낙석 방지망을 뚫고 도로를 덮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2023 나눔 캠페인에 사랑의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홍천 양지말 화로 숯불구이 대표 유영순 2천만 원, 주식회사 철원 닉스팜 1,000만 원, 고석정 가든 300만 원, 대한기계설비 건설협회 강원도회 300만 원, 주식회사 이가 200만 원, 재단법인 강원도 사회서비스원 114만 원이었습니다. 네, 이상으로 뉴스데스크 강원을 마칩니다. 고맙습니다.